업이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자신의 집에 풍선을 달아 여러가지 모험을 떠나는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화니까 가능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도 이런 시도를 벌였던 남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일본의 풍선 아저씨 사건입니다. 풍선 아저씨로도 알려져 있는 일본의 스즈키 요시카즈는 1940년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곧바로 전자제품 전문회사인 야마하사에 입사하여 계약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1984년 44살이 되던 해에 그는 음악회사를 설립했고 오케스트라가 녹음된 카세트 테이프를 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1986년에는 음악 카페를 열기도 했고 술집과 레스토랑까지 열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89년에는 요코하마에서 열렸던 엑스포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당시 요코하마 엑스포 행사는 생각보다 인기가 저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엑스포에 출품하려던 풍선 기구의 설치가 행사협회의 거부로 무산되었는데요. 그는 근처 탑 위로 올라가 자신의 풍선 기구 설치를 허가해달라 항의했고 결국 허락을 받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행사 마지막 날 밧줄을 풀고 자신이 직접 행사장 밖으로 날아가 보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협회 측에서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벌였던 사업들은 그다지 순탄치가 않았고 최종적으로 그는 한국 돈으로 약 40억 내지 50억 원 이상의 빚을 지고 1990년 파산 신청을 하고 맙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그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가수인 그라셀라 수자나의 매니저로 약 1년 동안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벌었고 스즈키 요시카즈는 엑스포 행사장에 설치했었던 풍선 기구를 떠올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풍선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서 유명해지면 큰 돈을 벌게 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상상에 빠지게 됩니다. 1992년 4월 17일 그는 의자에다가 5m 크기의 풍선과 2.5m 크기의 풍선 2개를 붙여 시험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예정된 고도인 400m보다 10배 이상 높은 5600m까지 올라갔고 5m 크기의 풍선끈을 라이터로 지져서 끊어냅니다. 결국 그는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주택의 지붕에 추락했고 해당 주택의 지붕은 망가졌으며 TV 안테나까지 부서지고 맙니다. 이후 1992년 11월 스즈키 요시카즈는 좀 더 큰 규모의 기구를 준비합니다. 그가 탈 바구니의 크기는 너비가 약 2m, 높이는 1m 정도였고 높이 올라가면 추워질 것을 대비해 스키복과 겨울 잠바 그리고 담요 등을 챙겨놓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들도 구비해 놓습니다. 그는 이 기구에 판타지호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최종적으로 크기 6m의 풍선 4개와 3m 직경의 보조 풍선들을 장착하여 기구를 완성시켰습니다. 그가 내걸은 목표는 일본 시가현의 비와 호수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네바다에 도착한다는 상당히 위험한 목표였는데요. 당시 출발 현장인 비와 호수에는 도시샤 대학의 시게오 미와 교수, 아사히 신문, 후지 텔레비전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그는 판타지오와 함께 출발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일출의 모습이 아름답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10시부터 라디오를 통한 조난 신호가 수신됐고 결국 일본 해상보안청에서는 구조팀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구조팀이 도착한 아침 8시경 그는 구조팀의 구조 신호를 받고도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결국 구조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전 11시경 그의 곁을 떠납니다. 이 순간이 바로 스즈키 요시카즈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판타지호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가족들의 수색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인근을 수색했지만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살아있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했고 만약 실종되었다면 러시아 캄차카반도 부근에 추락했을 확률이 높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나 잔해 또한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국 수색은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후 7년이 지나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스즈키 요시카즈의 아내 이시즈카 유키코 씨는 모든 빚을 상당수 떠안았으며 집을 저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 후 암에 걸려 안타깝게 사망하였으나
2000년에 그녀는 남편을 회상하며 풍선 아저씨의 조율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그녀의 집에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3년 후 끊기게 되어 누구의 전화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2008년에도 브라질의 한 천주교 신부가 비슷한 일을 벌였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신부 역시 결국 실종되었다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풍선을 타고 난다는 발상 자체는 참 낭만적인 소재였지만 현실에서는 비극적인 결과만을 불러일으켰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